오늘은 병해돔 낚시를 나왔습니다. 제가 내리는 이곳은 금문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포인트, 마당바위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바위 자체가 평평하게 마당같이 생겼다 해서 마당바위인데요. 이곳은 겨울철에 감성돔,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병해돔 포인트로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먼저 우측편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 분의 양해를 얻어서 1시에 철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채비 준비를 좀 하면서 오늘은 이곳에서 오후 낚시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를 뿌렸습니다. 오늘은 병해돔 낚시에서는 조금 변형적인 그런 채비를 꾸렸는데요. 병해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오늘 이 채비를 설명을 하면 웃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요즘 거제권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막대찌 채비입니다. 고부력 막대찌로서 오늘은 병해돔을 한번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해돔 낚시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로찌를 연상하죠. 제로찌는 병해돔 낚시 전용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부력으로도 요즘은 특히 수온이 저수온기 때 중하층에서 이렇게 입질을 받는 그런 병해돔을 낚기 위해서는 막대찌, 고부력 막대찌로서 이렇게 또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대찌 채비로서 낚시를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는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제로찌 채비로서 해야지요. 일단 막대찌 채비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1호 낚싯대, 원줄은 2호, 그리고 목줄은 1.5호 목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찌는 막대찌 2호 찌입니다. 그리고 찌 멈춤봉을 장착을 하고는 막대찌 낚시를 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찌 멈춤봉의 위치지요. 이 찌 멈춤봉이 수중찌보다는 한 10cm 정도 위에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만 채비를 던질 때 채비 엉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중찌는 제가 지금 맞는 수중찌가 없어서 1호 수중찌에 그리고 또 1호 봉돌 하나를 물리고 그리고 또 잔존부력을 잡아주는 3B 봉돌 하나를 이렇게 겹쳐서 좀 보기가 흉합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최대한도로 잔존부력을 없앤 상태에서 낚시를 해야만 또 예민한 병해돔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줄의 길이를 아주 짧게 했습니다. 원래 막대찌 낚시를 할 때는 좀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병해돔을 낚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한 요 정도 그렇다면은 한 60-70cm의 아주 짧은 목줄을 이렇게 묶었고 병해돔 6호 바늘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목줄의 가운데는 채비의 정렬을 도와주는 지포 봉돌, 조그마한 봉돌 하나를 다시 물려서 낚시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줄을 짧게 묶은 이유는 채비의 정렬입니다. 감성돔 낚시와는 틀리게 이런 수중찌가 바닥에서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목줄이 길면은 병해돔이 이렇게 입질을 할 때 어신 전달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채비의 정렬도 간단하게 한 60-70대는 목줄이 바로 이렇게 쫙 펴지면서 밑에서 병해돔의 야간 입질을 싹 보이더라도 바로 찌에서 어신 전달을 받기 위해서 목줄을 좀 짧게 메어서 지금부터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막대찌 채비로 병해돔 낚시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은 크릴 미끼를 사용을 합니다. 크릴 미끼를 사용할 때 가장 취약점은 병해돔 낚시를 할 때는 잡어지요. 잡어에게 병해돔이 있는 층까지 내려가기 전에 먼저 잡어들이 따먹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어 분리도 오늘은 조금 하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앞에 지금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갯바위 주변에는 자리돔이라든지 이런 잡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돔들을 갯바위 부근에서 멀리 나가지 않게끔 갯바위 부근에다가 자리돔들을 잡아 놓는다는 생각을 갖고는 잡어를 불러 모으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다가 밑밥을 한 주걱을 좀 멀리 쳤습니다. 멀리 치고는 거기에다가 미끼를 던져놓고는 그 위에다가 내 채비를 걸어 당겨서 밑밥과 밑밥이 내려가는 속에 지금은 동조라기보다는 밑밥이 내려가는 속에다가
내 미끼를 밀어 넣어서 뱅에돔을 낚는다는 생각을 갖고 그 위에다가 지금 채비를 끌어당겼습니다. 집어가 되었는지 무언가 모를 첫 입질을 받아내었습니다. 자, 첫 뱅에돔이 올라왔는데 완전 나가야 뱅에돔입니다. 자, 막대치로서도 이런 뱅에돔을 낚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당바위 이 자리는 설물 때보다는 덜 물 때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포인트는 지금 제가 서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오전에 낚시하시던 분이 이제 철수를 하고 제가 다시 좌측편에서 우측편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좌측편에서도 낚입니다. 낚이지만은 좌측보다는 우측편이 좋다. 감성돔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성돔 낚시를 할 때도 이곳은 바람보다는 조금 먼 곳을 이렇게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은 수정여가 보면은 저 자갈밭이 있습니다. 자갈밭도 있고 먼 곳에도 수중여들이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잡어들이 많은 바람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먼 곳을 이렇게 노리다 보면은 잡어들도 좀 극성이 좀 덜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먼 곳을 낚시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왔어. 뱅에돔인데 씨알이 저쪽이나 이쪽이나 비슷한 씨알이 올라오네. 자, 뱅에돔입니다. 고부령 막대치 채비로서 낚은 뱅에돔입니다. 수심을 한 1m 정도 다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물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수심이 너무 바닥을 노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수심을 한 1m 정도 줄이고 지금은 한 4m 정도 4m 정도의 수심을 주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부령 막대치로서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입질이 없을 때는 수시로 입질층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관건일 겁니다. 내가 처음에 낚시를 했을 때 한 6m에서 입질이 들어왔다 해서 계속해서 6m 층만 고집을 하고 낚시를 하다가는 마리수를 낚아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입질이 뜸하다 했을 때는 다시 수심을 조금 올려보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한번 내려보든지 이런 식으로 수시로 입질을 받아내는 그 수심층에다가 면사의 매듭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낚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뱅에돔을 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설물이 진행이 되면서 수심을 줄이는 것이 맞을지는 틀리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수심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올릴까 내릴까 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해서 질입니다. 조금 1m를 낮춘 것이 적중을 했겠네요. 지금까지는 6m 수심을 주고 낚시를 하다가 1m를 내려주니까 뱅에돔이 입질을 합니다. 이렇듯이 고부력 이런 막대치 낚시나 반유동 낚시로서 이렇게 낚시를 할 때는 수시로 입질이 없을 때는 조금 올려보고 또 조금 내려보고 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아무래도 마리수를 낳고 못 낳고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그날에 맞는 입질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뱅에돔 낚시를 해보면은 어떨 때는 깔짝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챔질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던 막대찌를 사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찌가 이렇게 쑥 지금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한 템포를 기다리는 겁니다. 한 템포를 이렇게 좀 기다리다가 챔질을 하니까 입질을 합니다. 이렇듯이 뱅에돔 낚시는 그날에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챔질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만 마리수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시알에 뱅에돔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가 입질이 들어와서 끊겨버린 건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에 예를 들어서 저번 낚시를 갔을 때는 깔짝하는 것을 보고 챔질을 하니까 올라왔는데 오늘 또 그런 방법을 해보니까 입질이 아예 히팅이 안 되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찌가 이렇게 쓱 잠깁니다. 쓱 잠겨 들어갈 때 지금도 잠겨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놔두고 챔질을 하니까 오늘 2호 막대치로서 뱅에돔을 마리수로 크지는 않지만 낚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대치의 가장 큰 장점은 시인성, 멀리서도 찌톱이 나와 있으니까 손쉽게 역광이라든지 모든 여건에서도 쉽게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시인성이 가장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민성이죠. 슬립형의 막대치입니다. 예민성이 좋다. 가장 장점을 꼽으라면 그런 것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예민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뱅에돔 낚시에서만큼은 제로찌를 사용을 하는 것도 예민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제로찌를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뱅에돔은 야간 입질 그리고 깔짝거리는 그런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민성이 좋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막대찌로서 이렇게 오늘 뱅에돔을 낚습니다. 고부력 막대찌로서 낚지만은 여기서 꼭 한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수중지가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1호 봉돌부터 이렇게 좀 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형이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늘 뱅에돔을 낚아내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고정을 시키지 않고 유동형의 그런 수중지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예민성이 솔직히 많이 떨어집니다. 당기다 보면은 2호 막대치 같으면은 2호 막대치의 그 부력을 그냥 뱅에돔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수중지가 유동으로 되어 있다면은 뱅에돔이 살짝 당기더라도 막대치의 그 2호 부력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놓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겨납니다. 하지만은 수중지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 두고 낚시를 해보시면은 조그만한 뱅에돔을 낚더라도 그냥 찌에서 바로 싹 하는 이런 움직임을 캐치를 할 수가 있죠. 그것을 보면서 살짝 이렇게 끌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 템포를 늦춰서 찌가 완전히 샤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챔질을 해보면은 뱅에돔이 고부력 막대찌로서도 손쉽게 뱅에돔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팁은 수중지를 고정하고 목줄을 짧게 하는 것입니다. 입질이 없다 싶으면은 다시 찌 근처에다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다시 한번 밑밥을 그 위에다가 미끼가 중층에서 이렇게 떠가 있다 하면은 그 위에서 다시 밑밥띠가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뱅에돔을 자극을 시켜서 올라오면서 입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깔짝깔짝 하는 입질을 지금 보였는데
입질. 왔어. 싸움에서 뜰채를 댈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뜰채를 댈 만한 고기가, 요거는 그래 좀 차네. 요거는 그나마 좋고. 조금 찹니다. 오랜만에 뜰채 한번 갖다 대보자. 뱅에돔입니다. 코발트빛 눈 색깔을 지니고 있는 정말 눈이 아름다운 뱅에돔입니다. 제가 오늘 낚시하는 채비가 조금 볼품은 없다 그죠? 긴 막대지의 수중지도 좀 이렇게 봉돌을 주렁주렁 달아서 잔존부력을 최대한도로 잡아놓은 상태. 그리고 목줄의 길이는 이렇게 짤막하게. 보통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목줄을 대부분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성돔 낚시든 뱅에돔 낚시든 목줄을 길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목줄의 길이도 한 6, 70 정도 되는 아주 짧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면은 정말 낚시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채비를 꾸려서 낚시를 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볼품없는 이런 채비입니다. 이런 채비지만은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막대지라든지 고정지 채비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목줄을 짧게 해줘야만 뱅에돔이 이렇게 입질이 하더라도 야간 입질이라도 바로 수중지에 어신 전달을 빨리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서 지가 빨리 이렇게 어신 전달을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긴 목줄보다는 되도록이면 짧은, 저 생각에는 적어도 좀 한 30cm 정도 더 잘라내보고 한 30cm의 이런 짤막한 목줄로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줄을 짧게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옆에서 같이 낚시를 하다가 채비를 더 끓이는데 목줄도 짤막하게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면은 옆에 사람에게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초보가 무슨 낚시 채비를 저렇게 하노 하겠지만은 그럴 때는 과감하게 딱 이렇게 볼품없는 채비를 끓이고는 낚시를 하면서 마리수에서 그 사람을 길을 팍 죽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줄이 길다고 해서 고기가 잘 낚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뱅에돔 낚시에서는 목줄이 길면은 어떨 때는 굉장히 불편한, 입질 받아내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포인트를 좌측편으로 옮겼습니다. 바람이 셉니다. 지금 맞바람이, 조류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밑밥도 지금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밑밥도 내가 원하는 곳에 날아가지가 않고, 저 자리가 아무리 좋은 포인트라고 하지만은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이 자리에서 새로운 포인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분 정도 낚시를 해야 뱅에돔이 입질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뱅에돔은 수심이 10m가 되든 간에 낚시를 하면은 일단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먹이를 섭취를 하고 내려갑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오늘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대충 한 몇 메다 층에서 이렇게 입질을 받아내더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는 전유동 낚시나 면사매듭이 없이 하는 이런 낚시로서 낚시를 할 때도 그 층 가까이에 갔다 싶으면은 원줄을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잡아줌으로써 더 이상 채비가 내려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멈춰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뱅에돔 낚시는 쉽고도 어렵다고 하지만 요령을 알고 나면 누구나 쉽게 낚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집어가 되었는지 오! 돌돔이 올라옵니다. 벤치라고 하죠. 잔시 아래 돌돔이 올라옵니다. 무엇이냐, 무엇이냐. 폴락이 올라왔습니다. 왕폴락. 미안하지만 니는 내가 방생을 못하겠다. 오늘 저녁 반찬거리다. 조금 전에 돌돔 한 마리를, 조그만한 돌돔 한 마리를 방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 니는 오늘 저녁 반찬거리 해라.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터졌습니다. 오늘은 막대치 낚시입니다. 고부력 막대치 낚시로서 마리수, 병해돔을 낚았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전유동 낚시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저수온기대라든지 병해돔이 피어오르지 않을 때는 이런 막대치 채비로서 낚시를 하면은 또 잔잔한 병해돔의 손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해돔 낚시하면은 우리가 제로 찌를 연상을 하지만은 이런 고부력 반유동 막대치 낚시로서도 병해돔을 낚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보여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